네, 북한의 테러 위협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납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각별하게 우리 여행사에게 당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올 7월 백두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징후가 하나둘씩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의 꿈과 관련된 1970년대 이야기가 책으로 피어졌습니다. 백곰이 날았습니다. 이 백곰이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북한의 도발 크게 걱정이 없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백두산이 문제다 이거네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관광객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네, 저쪽은 유황군철이 나온 거 보니까 북파 같은데요. 네. 저쪽 말고 서파로 가게 되면 중국하고 북한 딱 국경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서는 뭐 거의 허술한 천막, 여기가 저기 서파 같은데 네. 바로 저 옆에 오른쪽이 북한이거든요. 아, 저 나무길 오른쪽은 북한, 왼쪽은 중국 그렇습니까? 그럴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는 뭐 바로 저희도 가가지고 이렇게 철조망 같은 게 있는데 네. 대한민국 영토를 넓힌다고 중국 쪽으로 잡아 당겼다가 네. 우리가 가면 중국 사람이 도로 옮겨놓고 하는 정도니까 네. 거기는 뭐 바로 이겁니다. 네, 지금. 자, 지금 화면에 사진 한 장 올렸는데, 자, 이게 백두산 천지 부근이죠? 네, 거기가 서파입니다. 네. 이 서파인데- 철조망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이제 경계선이거든요. 그게 국경비인데 네. 지금은 저기 땅에 박아놨네요. 옛날엔 땅에 잘 안 박혀가지고 네. 저 철조망을 이렇게 밀었다가 당겼다 그랬었거든요. 아, 저 정도로 북한 땅에 슬쩍 들어갔다 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데가 저쪽이기 때문에 네. 저기는 이제 좀 위험하죠. 그리고 저 밑으로 가게 되면 완벽한 수림지대라서 네. 거기서는 뭐 사람 잡아서 숲서로 들어가면 모릅니다. 네, 이 북한하고 네. 중국의 이 경계선은 모택동하고 김일성 간의 협정에 의해서 네. 그 천지를 반으로 나눴습니다. 네. 나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경계비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네. 현재 사실 국경 분쟁은 거의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를 보면 여기가 백두산이 있는데 딱 이렇게 지금 빨간 선이 바로 중국과 북한의 국경인데 진짜로 천지를 반으로 나눴네요. 네. 김일성과 모택동이 내린 결정인데 이제 중국의 주장이 그동안 있었던 걸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천지 절반만 북한 땅이고 나머지 절반은 중국 거라고 우기는데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영지기 때문에 이 천지가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나 보군요. 우리 국민들은 이 백두산뿐만 아니고 동국 삼성이 전부 다 우리 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가서 만세도 부르고 해서 이제 네. 중국에서 많이 놀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천지에 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를 지내거나 하는 것을 중국이 절대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 또 우리 국민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될 것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면은 어쨌건 안보 불안은 있긴 하지만 중국 관광객 등을 중국의 여행사를 통해서 천지 관광을 저렇게 했는데 올 7월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제일 많이 가는 때가 이제 장마철 끝나거나 고철인데요. 네. 7월에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날씨도 좋고 네. 해가지고 그러면은 저기 이제 천지에 올라가면은 저쪽에 지금 네. 중국하고 이 화면에서 국경선이 되는 쪽 서파에서는 네. 조금 더 내려가면요. 네. 거기서 울창한 수림지대거든요. 네. 금강대역곡이 있고 거기서는 사람 끌고 들어가면 모릅니다. 네. 북파 쪽에서는 중국 영토이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지만 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좀 뭐 우리 저 가시는 분들 중에 네. 무당들도 가십니다. 네. 수산 기받는다고 숲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투닥거리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분들 쓱 잡아갈 수도 있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백두산 관광 가신 우리 관광객들은 저 장면 보시고 참 여러 가지 이 감동도 받으시고 느낌을 받으실 텐데 우리 정부가 외교부에서 몇 주 전이죠. 한국의 여행사들을 외교부로 초치해서 좀 당부를 각별히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장면, 백두산 관광과 관련된 건데 각별히 조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장면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백두산을 비롯해서 한국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납치나 테러 이런 여러 위해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네. 중국의 조선족 그 동포인 것처럼 이렇게 네. 가장을 하고 네. 우리 그 관광객들한테 네. 뭡니까 골동품이 좋은 게 있으니까 아. 떼돈 번다 이렇게 유인도 하고 해서 네. 납치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유인 납치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행동을 꼭 하셔야지 뭐 누구 좋은 게 있으니까 당신에게만 줄 테니 좀 따라오시오 하면 따라갔다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인계도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아, 미인계요. 자, 특히 이제 미인이 그러면 골동품 얘기하면 정말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1970년대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저 천지, 대한민국, 우리 헌법상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와 부속 도서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 천지를 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70년대로 돌아가면 우리 안보 사정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 백곰 프로젝트가 있었다는데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정은 편집위원, 백곰이 뭡니까? 백곰은 그냥 그 별명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다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전신이 나이키 허클리스라고 하는 미사일입니다. 네. 그거를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해서 북한에서 오는 비행기를 막으려고 했는데 네. 패트리어트 초기형을 개발하면서 그거를 필요가 없어지니까 우리한테 넘겨줍니다. 네. 그걸 갖고 우리가 운영을 한 몇 년 하다가 그걸 토대로 최초로 만든 우리 미사일이 백곰입니다. 자, 그럼 김동훈 교수님,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200km 정도 떨어진 곳을 때릴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 한번 개발해보자라고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끝까지 계속 그 비판적으로 또 해서는 안 되고 중단적으로 계속 해왔네요. 저게 우리가 이게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한 게 네. 닉슨 독트린 이후에 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네.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들어선 그 카터 정부가 실제로 우리 미군을 철수를 하고 또 미사일부터 철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제 미사일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각고의 노래 끝에 네. 저기 글씨에 있듯이 78년도 9월 26일 날 백곰 시험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1978년 9월 26일입니다. 우리가 만든 지대지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인데 성공했습니다. 이 장면이죠. 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군요. 저 때의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이 미사일 개발에 굉장히 애를 쓰는데 네. 핵 개발까지요. 네. 그걸 합쳐놓은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굉장히 의지를 갖고 했고요. 저거를 총 책임 맡겼던 사람이 오원철 제2경제수석인데 네. 오수석께서 아주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했고요. 그때 신문택 ADD 소장이 이제 ADD를 만들어서 네. 이 백곰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안동만 선생님도 하게 되고 그분들이 이 책 한 권을 좀 들고 책을 내게 되는 나오셨는데 거죠. 네, 한번 책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백곰. 제목이 백곰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미사일에 대한 기록인데요. 네. 안동만 선생님하고 조태환 네. 선생님은 제가 아는 분인데 그리고 또 네. 김병교 선생님 세 분이 공동으로 이분들은 다 ADD 멤버였고요. 네. 백곰을 초기 개발에 참여했던 우리 항공우주의 산 증인들이죠. 자, 저 백곰 저 책 바로 오늘 출간된 책 저희가 지금 구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돈도 없고 경제력도 약하고 힘도 없고 기술도 없던 그 시절에 이 과학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쨌건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첫 단계로서의 기록을 남긴 겁니다. 자, 안동환 선생의 기록 보니까 자, 전두환 정부가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단 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었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일찌감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로호를 쏘아 올릴 수 있었을 거다. 우리 이제 미사일 변천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동만 선생님이 그 전에 뵈면은 나 뭐 할 얘기 있어 하셨는데 그때 네. 이 책을 준비하고 하셨던 걸 제가 몰랐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나로까지 발사를 한 과정을 보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네. 백곰으로 해서 쭉 나갔으면 훨씬 빨랐을 거란 얘기죠. 근데 네. 중간에 전두환 정부가 들어와서 꺾었다라는 주장인데 네. 뭐 거기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기록이 나와야 되겠죠. 70년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정말 세월을 40년이 흘러 이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만 분명한 근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에 어떻게 자주국방의 꿈을 키워왔는지 이 책 한 권으로 설명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가 그래도 막은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막은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대지 미사일 개발을 이제 포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네. 상당한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네. 자주국방에 상당히 진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이제 전두환 정부를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가 두 가지를 포기합니다. 박정희 정부가 미사일하고 핵 개발을 시도했는데요. 네. 핵 개발을 포기하면서 원자력 연구소를 한국에너지연구소로 이름도 바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을 개발했던 ADD를 굉장히 축소하는데 중단을 시켰죠. 그런데 당신이 그 아웅산에 갔다가 테러를 당하고 나서는 다시 네. 보호합니다. 보호할 때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네. 당시 우리 저 백곰 미사일에서는 요즘은 GPS가 있잖아요. 네. 그때 GPS가 없으니까 항법 장치를 넣어가지고 그게 날아가야 되는데 네. 항법 장치가 굉장히 약했어요. 힘은 있는데 네. 눈이 안 좋은 거죠, 시력이. 네.
그래서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미국제 항법 장치를 넣는 걸로 해서 현물을 만듭니다. 네.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 전두환 정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조금 뭐 안동광 선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실 거고 그때 순수하게 자력갱생이고 그다음에 전두환 이후로는 미국 기술을 받아들여서 좀 더 정교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그야말로 백곰에서 여러 단계 진화해서 현무 3의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볼까요? 어제 저희가 김정범 교수님 모시고 잠깐 했던 것이 상하이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또 3명이 탈북했다. 그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통일부가 어제는 확인을 좀 안 해줬지만 오늘은 공식적으로 맞다 확인해 줬군요. 네. 통일부가 네. 일단 한 3명 정도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제3국으로 탈북했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상하이에서 탈북을 했느냐, 네. 아니면 시안에서 네. 탈북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주 상하이 영사관에서 네. 총영사관에서 상해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뭐 다른 말은 믿을 게 없고 그게 가장 믿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서한일 가능성이 더 크고요. 네. 그래서 서한에서 출발해서 중국을 벗어나서 그다음에 벗어날 때 여권을 가지고 지난번 13명 탈북할 때처럼 북한 여권을 가지고 네. 합법적으로 중국 공안의 양해 하에 네. 제3국을 왔는데 제3국은 뭐 태국이라는 설이 있기 때문에 네. 태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남아 지역을 거쳐 상구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결국 계속 새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누수가 생기는 것 그렇다 보니까 북한이 좀 극약 처방을 하는 것 같네요. 손소희 변호사. 어떤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오늘 한 보도인데요. 이제 그 북한 당국이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그동안 유일하게 이제 그 외출을 하면서 이제 외부와 접촉할 수 있었던 그런 단체 외출을 금지했다. 그리고 이런 외출 금지 조치는 지난번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 직후에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북한에서 평양에서도 그 TV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입수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중국에 있는 그런 그 종업원들의 경우에는 식당 종업원들의 경우에는 그 방에 그 텔레비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완전히 정보에 차단돼 있었기 때문에 점심 시간 후에 점심 영업 시간 이후에 4명, 5명 정도가 조를 이뤄서 2시간 정도씩 외출을 해왔는데 네. 이제는 그것마저 차단을 했다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오는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런 이제 충사유를 하는 저런 무용도 하고 그 접대도 하는 그런 종업원들은 당성이 됐건 출신이 됐건 북한 정부가 보기에 가장 검증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TV까지 끊어야 되나요? 그 정도인가요? 물질이 정신을 오염시키죠. 네. 왜냐하면 이 중국의 네. 자유롭고 풍요롭고 한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네. 북한 체제가 지상총비라는 그 선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네. 그다음에 중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 풍요로움을 이제 동경하게 되니까 네. 그게 뭐 탈북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절대로 그걸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단체 외출 얘기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 이 식당 종업원이나 네. 북한 유학생들이나 네. 항상 한 4명, 5명 졸업해서 같이 다니는데 네. 그 같이 다니는 모습이 네. 어미 오리를 따라다니는 새끼 오리들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동시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네, 그렇죠. 어미 오리가 쭉 걸어가면 호숫가에서 새끼 오리들이 한 7마리, 8마리, 10마리가 쭉 따라간 그 한 줄로 다니는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북한의 한 단면이지만 좀 슬픈 자화상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통제하지만 그러나 하나둘씩 드러나는 것이 외신을 통해서 김정은 권부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자, 스위스가 돈줄 차단했죠. 러시아도 동참했죠. 그런데 이렇게 돈뿐만 아니라 호화사치품 수출하지 않겠다고 스위스 정부가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뭐 자동차, 벤츠, 승용차, 요트 뭐 그렇다 치고 음식 리스트까지 했다. 결국 북한에서도 최고급 외국 먹거리를 수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EU가 북한에 대해서 추출 금지한 것보다도 스위스가 추출 금지하는 것이 그 품목이 2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위스가 작심하고 네. 북한에 대한 그 수출품, 사치품의 수출에 대해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눈에 띄는 건요, 이게 고급 빵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권력층들은 스위스에서 빵까지 수입해 먹는다 그 얘기인가요? 현재 북한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IL-62기를 동원해서 네. 프랑스나 이 스위스에 와가지고 이 사치품을 직접 사가지고 수송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IL-62가 너무 낡아가지고 네. 현재 유럽에서 기항을 못하게 하니까 네. 현재 자기네 비행기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이런 제3국을 통해서 이제 그걸 수입해 왔는데 네. 이번 조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저런 사치품 수입이 어려워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정은 이설주가 차고 있는 시계들 결국 다 이렇게 수입한 걸 텐데 눈에 띄는 게 캐비어도 있고 캐비어, 이른바 철갑상어 알이라고 불리는 이 캐비어가 비싸다는 건 저도 들어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송로버섯, 버섯은 버섯인데 송로버섯인데 이게 이렇게 비싼 건가 보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장면인 것 같은데 그냥 눈으로 보면 버섯처럼 보입니다. 하얀 버섯이 있고 검은 버섯이 있다는데 1kg에 화이트 송로버섯은 600만 원, 검은색 송로버섯은 3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 3대 진미라고 이제 보통 일컬어지는 게 네. 지금 보신 그런 송로버섯 네. 그리고 또 철갑상어 알인 캐비어 그리고 푸아그라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네.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서양 송로버섯인 트러플 같은 경우에는 네. 화이트는 킬로그램당 600만 원, 네. 그리고 블랙도 킬로그램당 300만 원이고요. 또한 또 철갑상어 알 캐비어도 최상급의 경우에는 1kg당 500만 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굉장한 사치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트러플이라는 것도 잘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가격 꾸준히 수입하기 때문에 이제 스위스에서 더 이상 이 물건 북한에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사람들이나 자기들 월급이 한 달에 한 3만 원, 4만 원, 5만 원일 때 600만 원짜리를 다 사 먹고 있다는 거를 알 방법이 없네요. 이거는 한국 드라마를 북한 주민한테 제공하듯이 이런 정보를 제공할 방법은 좀 없는 겁니까? 우리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네. 우리 탈북자 출신들 단체에서 저런 네. 것들을 갖다가 북한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군 차원에서 전단 포도 개발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돈줄 말리기가 아마 지금부터 몇 년 동안은 전 세계 공동의 노력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해외에서 노동자들이 송금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완전히 구멍을 막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차단할 길은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일단 노동자들이 버는 월급들은 네. 북한 외교관들이 아마 직접 가방에 들고 송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유럽 전체가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중단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직접 송금은 어려울 것이고 네. 아마 가방에 넣어서 이제 송금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네. 이제 현재 미국이나 유엔 제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 쪽에서 네. 북한 해외 노동 자체가 인권 유린이고 착취다라는 네.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의 독자적 제재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 저거는요. 김정은을 위한 돈이란 제목이 붙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김정은을 위한 돈. 자, 저 장면을 좀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려야 되겠는데 자, 해외에 나가서 노동하는 노동자들 이분들이 송금하겠죠. 그걸로 체제가 연명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 근로자들 자신의 노동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 다큐멘터리에서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몇 명 정도 일하세요? 한국도 한 20대면 됐어요. 한 방에 한 몇 명 정도? 그때도 다 20대면. 며칠 근무하시는 거세요? 토요일날은 7시간하고, 일요일날은 쉬쉬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1시간, 12시간이 한 12시간 안 하고 11시간. 11시간씩? 하루에 평균 한 몇 시간 정도? 24시간, 6시간. 돈은 우리가 또 손에 쥐지 않고 회사에다 맡깁니다. 저으로 기부할 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다큐멘터리 네덜란드 교수가 만든 거죠? 제가 하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옛날에 스위스 은행 그러면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하는 네. 시스템이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무너졌습니다. 네. 북한 돈이라도 당연히 보호를 못 받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아, 스위스가 왜 그걸 포기했는지, 그게 자기네 안에 국부의 원천이었는데, 네네. 그게 원인이 9.11 테러였습니다. 9.11 테러다. 예. 9.11 테러를 당한 다음에 미국이 테러 자금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흘러가는가 봤더니 스위스 은행 같은 네. 텍스 헤이븐, 조세 피난처에서 거쳐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이게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미국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네. 이걸 공개해라 하니까 스위스가 못한다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랬죠. 그때 미국이 뭘 논리를 만드는가 하면은, 자, 아마 이 은행에 있는 돈은 네. 미국 정부의
이자 수입이든 뭐든 세금을 안 낸 것이다. 네. 따라서 당신네들은 탈법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걸로 소송을 겁니다. 네. 네. 거기서 스위스가 미국하고 만약 지게 되면은 미국하고 달러 거래를 못하면 은행이 힘들어지거든요. 네. 거기서 기구업하면서 미국의 사람 이름으로써 스위스 계좌를 다 공개해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그걸 토대로 미국이 전 세계 텍스헤이븐에 있는 조세 피난처에 있는 걸 다 부셔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북한 자금까지도 스위스 자체가 미국 자금이 빠져나가면 스위스 은행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9.11 테러가 지금 뜻밖에도 지금 북한 자금이 숨을 곳을 없애는 그런 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스위스에 예치했던 네. 40억 불이나 되는 김정은 비자금을 이런 걸 예상을 하고 네. 상당히 많은 나라에 분산이 채기 때문에 네. 이번에 스위스가 금융 거래를 중단하더라도 네. 결정적인 타격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많은 부분이 남아 있어서 네. 이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수영 외무상이 네. 스위스를 들릴 때마다 네. 은행 업무를 조금씩 봐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아하. 그렇기 아하. 때문에 아직도 네.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요번에 타격으로 요번 조치로 일정 부분은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수영 외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스위스에서 대사로 근무도 했고 이제 장관이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스위스에 출장을 올 때마다 그럼 우리나 아니면 미국의 CIA 같은 정보 당국이 이 사람이 어느 은행 들어가나 그런 거 유심히 좀 보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볼 수. 그다음에 왜 리수영밖에 안 되냐면 네. 아마도 그 구자의 이름이 네. 리수영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실명제까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차명 계좌 같은 게 가능한. 그래도 본인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은행에 네. 가서 본인이 직접 그 계좌를 관리하는 게 가장 믿음을 주고 네.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고 하죠. 네. 저기 스위스에서요. 네. 저 김정은이가 유학 갔을 때 그 돌봐준 게 김정은의 이모입니다. 네. 이모의 부부죠. 네. 그 사람들이 스위스 계좌도 관리를 했는데 네. 그 두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희의 언니, 동생입니다. 네. 동생이고 고영숙. 고영숙은 남편이 고영숙. 박광희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던 정보는 미국 CIA가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래저래 돈줄이 막히고 있는데 아마 몇 개 안 남은 것도 스위스에서 차단되면은 다른 어디 숨어가겠죠. 숨어가는데 계속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네. 북한의 비자금이 숨을 때가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어쨌건 이런 조치 나오기 전에 이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CIA 같은 미국의 정보 당국이 테러 자금이 어떻게 돈을 보다가 스위스에 주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분산 조치 많이 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케이맨이건 버진 아일랜드건 또 다른 외부 지역의 조세 회피처도 이 대열에 동참한다면 더 숨통이 조여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강석주라는 우리와 미국 외교에 아주 굉장히 따귀를 한 대씩 때린다고 해야 될까요? 기분 나쁜 존재였던 강석주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혁명 열사릉에 묻혔다는 그 사진이 들어온 게 있잖아요. 애국 열사능입니다. 애국 열사릉. 예. 혁명 열사능은 대성산에 있고 애국 열사능은 형리산 구역에 신밀에 있습니다. 네. 좀 다르고 격이 하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성산 혁명 열사능보다는 격이 하나 낮은데 네. 애국 열사능에 안티가 되었습니다. 저런 영상이 이제 공개될 정도로 북한이 좀 숨통을 틔우는 건가요? 저런 게 이제 외신 영상들이 촬영해서 전 세계로 보내는데 이 정도는 공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게 이제 바로 네. 대외 선전적이죠. 네. 한 번 충성을 다하면은 영원히 사회정적 생명은 내가 영원히 지켜준다. 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 장면 저렇게 강석주의 사망 사실은 이제 부장급 비설했으니까 북한 내 서열 한 10몇 위 정도의 위치까지 갔죠. 맞습니다. 예, 서열이 한 10에서 15 이상이 됩니다. 네, 그 정도 사회에 있었던 인물의 사망을 두고 저렇게 실제로 장례를 치르고 그 외신까지 초청을 해서 저 장면 매장하고 하관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성주 동지라는 묘비명 글씨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조총까지 발사하는 장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강석주를 상대했던 게 갈루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제 기사 쓸 때 하도 많아서 강갈회담이라고 맨날 그랬는데 그렇죠. 강갈회담. 네. 결론적으로 갈루치가 판정 패했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저 사람은 적이지만 저렇게 네. 강성 그다음에 뚜렷이 갈 수 있는 외교 전략가, 외교 투쟁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도 이 판국에 미국과 중국을 끌고 들어가면서 통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은 큰 손해가 없었습니다. 네. 연간 1,000만 불씩해서 네. 중국 50만 도만 주문됐지만 네. 가장 큰 손해는 우리가 입었죠. 그렇죠. 우리는 뭐 한 40억 불 정도가 네. 거의 다 손해를 봤습니다. 이른바 캐도라는 한반도 에너지 평화 기구인가요? 이제 이름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세월이 흘러버린 그 캐도를 캐도의 만드는데. 원전 2기를 지어주기로 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 KSMP라고 한국형 원자로. 네.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요. 네. 신포에서 왜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주지 않으니까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토목공사만 하고 원자로는 가지 않았죠. 네. 이게 그대로 지금 녹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이에 우리는 KSMP를 넘어서서 APR, OPR까지 쫙 발전해 버렸거든요. 네. 한국에 이걸 설치하려니까 구닥다리가 돼서 쓰지도 못해요. 네. 그래서 필리핀에서 몇 해 전에 한번 우리 그거 고철값으로 싸게 팔아달라 그래서 검토하다가 가격이 안 맞아 못 갔는데 네. 그 KSMP 2기를 만들어나고 아까 말한 그 돈이 다 날아간 겁니다. 그때 외교 YS 정부에서 한국형 원전 가야 된다고 하면서 했는데 네. 저거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때 무슨 희망이 있어서 우리 거 가야 된다고 해갖고 국고를 낭비한 거죠. 그게 우리 외교의 미스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외교부를 탓할 것도 없는 것이 네. 김영삼 대통령께서 네. 공개 방송으로 결정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네. 우리 외교부에서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네. 네 대통령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않느냐라고 계속 우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대부분 다 돈을 내게 됐습니다. 결국 최정상급 지도자들의 말의 값에 해당되는 거겠군요. 어쨌건 협상의 여지를 좀 많이 열어놨어야 되는데 YS가 조금 성급한 표현을 한 것 그 자체가 현장 외교 협상장에서 민족 중심주의 때문에 돈이 돈을 날아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강석주 얘기 뭐 옛날 90년대 얘기까지 가면 무궁무진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추후에 계속 저희가 좀 정리해서 틈틈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